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 침묵을 깨고 메이크 기즈모 오랜만에 레고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5월달 어린이날 기념으로 작업을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부품이 3봉지, 조립 매뉴얼, 고무로 된 타이어 2개, 그리고 스티커, 단촐하네요. 이걸 3D 프린터로 한번 확대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개봉을 해왔습니다. 딱 봐도 이게 제일 큰 부품 같은데, 제일 큰 부품, 그러니까 가장 긴 부품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사용할 프린터는 덴브랩 A1인데 베드 사이즈가 최대 256mm니까 얼마만큼 확대하면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한지 제일 큰 부품을 가지고 역산을 해봐야겠죠. 아참, 여러분, 아까 영상 시작할 때 어린이날 기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 기획이 3월부터 시작해서 한두 달 작업하면 5월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11월인데 거의 8개월 동안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개미지옥 레고 확대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참, 사이즈는 4배 정도 확대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특수효과 쓰고 싶은데 혼자 만들고 찍다 보니 이게 최선입니다. 하늘에서 막 거대한 레고 부품이 쏟아진다고 상상을 하면서 봐주세요. 자, 이제 부품 출력은 전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제 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도대체 뭐 하느라 8개월 정도 업데이트가 없었을까? 퓨전 360을 기본 툴로 사용했고요. 가장 큰 부품은 40도로 돌려서 출력을 하고요. PETG 서포트를 사용해서 서포트면을 깔끔하게 출력하는 방향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PLA이고 흰색으로 나오는 부분만 PETG 서포트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출력 장면 몇 컷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잠깐, 지금 보이는 흰색이 PETG 서포트입니다. 서포트의 최상단 3개의 레이어만 PETG로 출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 왼쪽에 이미지를 넣었는데, 풀어서 설명드리면 서포트 전체를 PETG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서포트의 최상단 3개의 레이어만 PETG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PLA와 PETG가 서로 붙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서포트면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소리 좋네요. 보이시나요? 좁은 면도 쉽게 떨어지고 PETG 방식은 이런 면에서 좋은데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필라멘트 소모가 엄청 증가합니다. 이제 출력과 서포트 제거가 끝났으니까 실제 레고와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 다음 컷에서 설명은 계속 이어갈게요. 이게 실제 레고 사이즈에 곱하기 4를 해서 출력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넣을까 뺄까 고민 많이 했는데 중간에 PETG 서포트 나오는 장면 한 번 더 보고 가시라고 넣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빨리 감게 할게요. 만들기 좋아하시면 메이크 기즈모 영상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지루하니까 빨리 감게 할게요. 자, 초반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도 PETG 서포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 마지막으로 이어서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PLA와 PETG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플러싱, 그러니까 짜서 버리는 양을 좀 더 늘려주어야 하고요. 이 때문에 시간 증가와 더불어서 필라멘트 소모량도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도 깔끔한 서포트면과 더불어서 서포트 제거도 쉽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깔끔한 서포트면 보이시죠? PETG 서포트와 PLA가 닿는 부분에 간격이 없기 때문에 PLA가 처지는 것을 막아서 따로 후가공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3D 프린팅에 대한 마지막 설명 갑니다. 처음에는 모든 부품을 통짜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가려다가 아무래도 레고에 복합적인 각도나 아주 작은 단차가 있는 부품이 있다 보니 분할 설계를 하고 분할해서 출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빠르게 서포트 제거해주고요.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알아서 최대 20배속으로 감아드립니다. 편집하는 저도 지루하기 때문에 빨리 감기는 생활입니다. 근데 빨리 감기는 생활이라도 여러분, 이거 8개월 걸린 건데
이런 디테일 하나쯤은 약간 느리게 2배속 정도로 구경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사실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 숫자 보이시나요? 돌리면 여기 작은 홈 보이시나요? 8개월을 물고 늘어진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재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품에서 0.125mm 정도의 단차까지 재현해낸 눈머리 디테일. 자, 디테일 자랑 끝났으니까 이제 본드 바르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빨리 감을게요. 여러분은 빨리 감기 건너뛰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빨리 감을게요. 아참, 그리고 이거 필라멘트 색깔 맞추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더 재미가 없는 이야기라서요. 비교샷만 보고 가실게요. 자, 이렇게 3D 프린팅 관련한 건 다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병이 도집니다. 세계 최초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고를 확대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를 확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해요. 그런데 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바지옥과 더불어 인생에서 2025년에 8개월을 삭제시킵니다. 세계 최초 가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계 최초로 레고 패키지까지 확대한 사람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어떻게 나는 여기까지 왔는가? 못난 놈 제끼고, 이건 아니고요.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스티커부터 확대를 했는데 스티커는 디자인 후 외부 업체에 출력 의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업체 기준이 A4 용지인데 스티커는 사각형이라 아랫부분은 메이크 기준호 스티커로 만들었고요. 어차피 가격은 똑같으니까요. 나중에 노트북이나 다른 데 붙일 생각입니다. 자, 이제 원본 비율대로 나머지 여백 부분을 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은 창으로 일러스트 작업 띄워드리는데요. 이게 단순히 스캔한 게 아니고 전부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서 흔히 딴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일러스트로 작은 점을 하나하나 다 땄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묻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은 쥐어 짜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제거해서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기왕 작업하는 김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붙일 자리를 잡아봅니다. 원래 생각한 데는 아닌데 그냥 이 자리에 붙일게요. 나머지도 대충 붙여서 노트북 데코레이션과 스티커 제작을 끝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는데 거기서 멈췄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레고를 보면 각각의 부품이 작은 비닐에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윗면은 작은 골이 있는 형태로 밀봉이 되어 있고 끝이 톱니처럼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끝을 마감할 수 있는 톱니처럼 생긴 가위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비닐 밀봉기고요. 자,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열로 비닐을 압착시켜서 밀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위로 끝단 마감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톱니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또 뭘까요? 밀봉기를 샀으면 비닐이 있어야겠죠? 방산시장을 뒤져서 사이즈 비율에 맞는 비닐을 구해옵니다. 대략 64cm가 넘으니까 비율대로 하면 약간 남습니다. 자, 이제 레고의 포장 비닐 사이즈를 측정하고 비율대로 곱해줘서 재단 사이즈를 구합니다. 비닐 재단하는 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루함만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시 밀봉기로 돌아와서 여기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빈 비닐을 밀봉하면 상관이 없는데 레고를 넣고 하면 비닐이 쳐져서 컨베이어 벨트에 걸립니다. 그래서 개조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과 레고 확대는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빠르게 보시고 가실게요. 자, 이제 또 하나의 디테일을 찾았습니다. 레고 포장 비닐의 윗면과 중간의 압착 방식 무늬가 틀립니다. 윗면은 골이 있고 중간은 민자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걸 또 재현해 보기로 합니다. 비닐 밀봉기 압착 롤러인데 이걸 또 구해왔습니다.
하나는 민자, 하나는 골이 있는 거. 이미 예산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제 꿈은 세계 최고의 레고 확대 전문가입니다. 자, 비닐이 가운데 부분을 먼저 작업하기로 하고 민자 롤러를 먼저 끼웁니다. 미리 재단한 비닐이 가운데를 압착해서 붙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붙은 것 같아요. 민자 작업은 이런 식으로 끝냈습니다. 이제 골지 롤러로 교체해 줍니다. 자, 롤러의 차이, 즉 디테일의 차이 한 번 더 보고 가실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드 골지 압착도 해줍니다. 사실 중간에 현타도 많이 왔습니다. 과연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자, 차이 보이시나요? 위쪽, 그러니까 비닐의 양 사이드는 골지 압착, 중간은 민자로 압착. 실제 레고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골지 그리고 민자. 민자, 골지, 골지, 민자. 자, 이제 활용 정점 아시나요? 용의 눈을 찍는 기본으로 끝단 마감합니다. 가위 보이시죠? 이렇게 레고 부품 각개 포장 비닐 확대가 끝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비교샷 보실게요. 영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디테일의 승리입니다. 자, 플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리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힘드네요. 이건 또 뭘까요? 멀쩡한 컨베이어 벨트를 떼어버렸더니 또 바닥에 끌리더라고요. 자, 이제 부품을 넣고 밀봉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빈 비닐이 아니고 레고 부품을 넣었더니 무거워서 바닥에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어릴 때부터 별명이 항상 잔머리 대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뭐죠? 네, 가위로 디테일을 잡아줍니다. 비교샷 보고 가실게요. 이 영상의 재미는 작업 챕터가 끝날 때마다 비교샷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의 벽을 만납니다. 부품 비닐이 3개인데 그중 하나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네요. 이게 다른 비닐에는 없고 제일 큰 비닐에만 있네요. 일단 해결책을 찾기 전에 직접 찍어봅니다. 그냥 숫자네요. 620, 1540 파츠 넘버인가요? 일단 의미는 모르겠지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방법은 찾았습니다. 먼저 그 전에 사이즈 측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좀 얍삽이 같지만 QR코드를 제외한 선들은 네임펜으로 덧칠해 줍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 빨리 넘기겠습니다. 아, 요령이라면 선 한번 그리고 중간중간 자를 닦아줘야 합니다. 자, 드디어 여기까지 손을 대고야 말았습니다. 비닐에 QR코드를 인쇄하기 위해 실크 인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신 지 몇 분 안 되셨을 텐데 지금 이야기가 저에게는 벌써 한 5개월째입니다. 영상에는 못 보여드린 수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그걸 다 넣으면 영상이 120부작이 됩니다. 제가 5개월 정도를 놀았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실패와 삽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일단 비닐에 하는 인쇄이기 때문에 수성 잉크는 안되고 유성 잉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성 잉크와 지연제를 적당 비율로 섞어줍니다. 여러분, 아니 지구인들에게 구합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건 단순한 실크 인쇄가 아니라 메이커, 아니 한 인간의 위대한 도약을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성공입니다. 잉크 굳기 전에 잽싸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쁘니까 따봉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만 여기까지 오셨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QR코드 제대로 찍히나 보고 마지막으로 밀봉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물류센터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일요일만 작업이 가능해서 일요일 하루 작업 실패하면 다음 주에 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5개월, 6개월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은 뭐다? 그렇지요. 한 인간의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참극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뭐 제 사전에 멈춘다, 포기한다 이런 단어는 지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잃을 것도 없고 제일 무서운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아이템 구상 단계만 해도 나도 글로벌 구독자 좀 노려보자, 말 좀 줄이고 영상미로 승부해보자 이랬는데 그것도 버렸습니다. 끝나기만 해라, 제발 끝내자. 이게 거의 7개월차 접어들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에 사진 보이시나요? 이 골판지 원단이 배송비까지 10만원인데 다 날려먹고 조각으로 이어붙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날려먹은 자재가 골판지 하나뿐이겠습니까? 사진으로 전부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난잡해질까봐 못 보여드리고 영원히 마음속에 묻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 제작 끝났습니다. 비교샷 보시지요. 그런데 이거 박스에 붙은 시트지는 외부 업체 오더 넣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보시죠. 자, 프린터를 한 대 구매했습니다. 매뉴얼을 뽑아야 하니까 플로터로 구매했고요. 배송비는 무료인데 167만원입니다. 그런데 잉크랑 용지를 구매하다 보니까 프린터 하나에 200을 채웠습니다. 매뉴얼을 출력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플로터의 구조상 양면 프린팅이 안됩니다. 해결책을 찾아 또 수십 번의 테스트를 하다가 잉크를 탕진해서 또 20만원어치 잉크를 구매합니다. 수십 번의 테스트 끝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대략적인 설명을 그려놨는데 플로터의 구조상 종이가 말려있는 롤지로 공급이 됩니다. 이걸 양면에서 찍으려고 뒤집어서 넣으면 종이 끝이 말려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프린터 내부에서 100% 걸립니다. 제가 찾아낸 방법은 정성스럽게 종이를 덧대고 다림질을 해서 끝단에 말린 걸 펴주는 방식입니다. 수작업이라 너무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지만 이미 레고 확대를 하면서 그런 것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런 방식으로 끝단을 펴주고 종이를 뒤집어서 넣으면 걸리지 않고 프린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림질까지 정성껏 해줍니다. 정말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16장을 장인의 혼을 담아서 수작업으로 준비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프린터 자체가 오퍼레이팅 시간, 그러니까 종이를 다시 넣었다 빼거나 이런 과정에서 준비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자, 이제 다림질까지 완벽하게 돼서 아까보다 더 직선으로 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롤지를 살짝 꺼내고 방금 출력된 종이를 뒤집어서 양면 테이프로 이어 붙여줍니다. 이걸 저는 한 장 한 장 처리했는데 일단 연속적으로 작업할 시간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인쇄한 다음에 접어서 마무리하니까 한 장에 4면이 인쇄되는 방식이라 순서가 섞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한 장 한 장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법이 과연 한 번에 나왔을까요? 정말 이것저것 방법 많이 써보고 중간에 꾀도 한번 내보고 하다가 결국 때로는 무식한 방법이 제일 잘 먹힌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패와 실수 전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120부작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공만 보고 가실게요. 자, 이제 살짝 뒤집어 보면 양면 인쇄 성공에 페이지 순서도 맞습니다. 드디어 매뉴얼 프린팅이 끝났습니다. 비교샷 보고 가실게요. 16장을 프린팅했는데 한 장의 앞뒤로 토탈 4페이지씩 해서 총 64페이지입니다. 자, 아주 약간 느리게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알바 끝나고 틈틈이 작업해서 중간에 실패도 하고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걸린 겁니다.
자, 오래 보면 지루하니까 다음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재단하기 전에 중간에 철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레고 매뉴얼을 보면 스테이플러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가운데를 펼쳐보면 양쪽 사이드에 한 방씩 박혀있네요. 자, 저도 스테이플러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치워버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건 뭐죠? 그렇습니다. 왕 스테이플러신과 메이크 기즈모 최신 개발 수동 스테이플러 머신입니다.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넣고 꽉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로 찍히겠죠? 한 발 넣고 찍고 또 한 발 넣고 찍고 반발식인데 어차피 두 방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부속이 들어있는데 찍은 다음 수동으로 심을 접는 부품입니다.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수납형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연습으로 진짜 16장을 찍어 볼게요. 지금 실수하면 인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자, 연습이지만 실전과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한 번에 내리쳐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전문용어로 투터치로 했지만 제대로 뚫렸습니다. 자, 이제 전용 부속을 사용해서 마감을 합니다. 처음에는 폴드 부품을 끼우고 눌러서 접어주고 부품을 빼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푸시 부품의 파인홈으로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깔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실전입니다. 철을 하기 전에 최대한 꼼꼼하게 종이를 모아서 정렬해 줍니다. 특히 스테이플러가 들어가는 센터, 그러니까 접히는 중앙이 정렬이 돼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정렬이 잘 된 것 같으면 집게를 가져와서 모서리를 고정해 줍니다. 혹시나 움직이게 되면 스테이플러도 망하고 나중에 재단도 한 번에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한 번에 했겠습니까? 스테이플러로 기껏 A4 용지나 찍어봤지 이렇게 큰 종이를 대형 스테이플러로, 그것도 직접 만든 툴로 찍어봤겠습니까? 무수한 실험과 실패가 뒤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 라인과 살짝 튀어나온 화살표 같은 부분인데 이걸로 중앙 정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밀어넣으면 스테이플러 심의 위치가 비율상 동일한 위치에 오도록 사전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실전 찍기 갑니다. 아, 요번에도 투터치인데 처음보다 당황스럽지는 않네요. 빠르게 마무리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운데 철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돌려서 한쪽 더 찍어주고요. 영상은 빨리 감아 버리겠습니다. 재단만 하면 드디어 매뉴얼 확대 끝나네요. 자, 이제 재단이 남았습니다. 재단은 사실 저한테는 아주 살떨리는 작업인데 여러분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감기와 건너뛰기를 할 건데, 그래도 하나 설명드리자면 손에 착 붙는 커터칼과 티타늄 코팅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자로 말씀드리면 옆날이 넓어서 칼을 좀 더 수직으로 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커팅용 자입니다. 일반 자와 차이점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티타늄 코팅날과 커터칼입니다.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칼날을 새걸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감다가 그냥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 이 작업의 경우 STL 파일 공개는 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매뉴얼 확대도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네요. 아, 마지막 챕터 완전 까먹고 있던 타이어 만들기입니다. 타이어는 TPU로 출력했고요. 양쪽에 양각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운데를 분할해서 출력했습니다. 출력한 다음 제가 가끔 사용하는 신발용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를 동안 고정해줍니다.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타이어를 안에서 잡고 있는 역방향 집게입니다. 집게로 안에서 고정시킨 후
고무 스프레이로 도색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도색해 왔습니다. 사이즈가 틀리니까 하나 더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도색점과 비교샷 한번 보실게요. 이제 정말로 끝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3D 프린팅만 해서 어린이날 시즌을 날로 먹어보려고 했다가 8개월이 걸려버렸네요. 압축해서 25분 정도로 보여드리냐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립 영상도 궁금하시죠? 지금 막 작업 중이니까 조립 영상은 따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세요.